아시아경제 뭐 특집부던가 어쨌든 한나라당에서도 당대표를 했고 한국당에서도 당대표를 한 사람은 단 한 명, 홍준표밖에 없다 하면서 홍준표에 대한 특집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2011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에서 이겨서 2011년에 한나라당 당대표를 했었고, 그리고 자유한국당 당대표 시대를 열었다, 홍준표가. 그런데 지금 홍준표는 국민의힘에 복당이 되지 않고 있다. 무소속 신분으로 있다. 친이계로 불렸어요. 정치인 홍준표는 뭐 김영삼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영삼이 데려왔으니까 뭐 김영삼계라고 하는 것도 뭐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정치인 홍준표는 계파에 속하지 않는다. 그 뒤에 친이계로, 이게 친박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홍준표는 친이계 비주류로 불렸던 겁니다. 2011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때, 그때 홍준표는 한나라당 대표로 뽑혔다. 정치공학적 측면에서는 홍준표의 당선은 이변이었다. 그런데 당시의 정치 상황은 그의 당선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때 당시에 유승민, 나경원, 원희룡, 남경필, 박징, 권영세, 홍준표 이런 사람들이 경쟁을 했었습니다. 당대표 때. 지금도 다 알만한 사람들이죠. 유승민, 나경원, 원희룡, 남경필, 뭐 박진, 권영세, 홍준표 다 그래도 나름대로 네임드 정치인들입니다. 이 중에서 연예인급 정치인은 유승민, 나경원, 남경필, 홍준표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친이계의 몰락이 있었다. 오히려 한나라당 대표 체제 출범이 정치사의 변곡점으로 인식된 이유는 친이계의 몰락이라는 평가가 있다. 굳이 분류하자면 계파가 없지만 굳이 말하자면 친이계라고 할 수 있지만 비주류였다. 홍준표는. 그런 홍준표의 당선은 복잡한 당내 역학관계와 무관하지 않았다. 친이계 일부 플러스 친박 중진들의 지원을 받은 홍준표는 당시 25.5%로 당선됐다. 41,666표 득표를 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격차가 좀 났어요. 홍준표 25.5, 2위 17.8, 차이가 많이 나죠. 원희룡은 17.8로 4위, 2위가 19.7이네요. 한 6%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3위 18, 5위 남경필 9.1. 홍준표가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계파 없이 홀로 뛴 선거에서 마지막 기회를 준 대의원의 뜻은 하나된 한나라당을 만들어서 내년 총선 대선에서 꼭 이겨달라는 바람으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때부터 홍준표는 계파를 싫었던 것 같습니다. 계파 없다. 나는 무계파다. 계파 없이 지금 뭐 친이 친박 이런 거 없이 오로지 하나로 만들어서 한나라당을 정말 하나로 만들어서 다음 총선 대선을 꼭 이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그리고 그 다음 해인 2012년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은 한나라당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 이후에 한나라당은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꿨고 2012년 두 번의 전국 단위 선거에서도 모두 이겼습니다. 정치인 홍준표가 남다른 정치 이력을 소유한 이유는 보수 정당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한나라당과 자유한국당의 당대표를 모두 역임한 유일한 정치인이라는 것이다. 당대표를 두 번 했다. 자유한국당은 3년의 짧은 역사 때문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두 명의 당대표만 선출했는데 한 명이 홍준표, 한 명이 황교안이다. 근데 홍준표가 당대표가 될 때는 65.74%, 65.74%라고 하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이 됐었다. 근데 숫자는 많이 줄었어요. 5만 2천 표 정도. 예전에 한나라당 때는요, 4만 몇천 표 얻었는데, 그때가 25.5%밖에 안 됐어요. 근데 자유한국당 때는 그만큼 자유한국당이 많이 쪼그라든 거죠. 탄핵으로 무지막지하게 쪼그라들어서 65.75%까지 받았는데 5만 표밖에 안 된다. 5만 2천 표밖에 안 됐다.
한 3분의 1로 쪼그라들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당세가 쪼그라들었다. 압도적으로 홍준표가 이겼다. 이런 중요한 인물인 홍준표가 지금 무소속 신분으로 머물러 있다. 왜? 지난 4월 21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해서 무소속으로 대구 수성을에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됐기 때문이다. 그때 제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황교안, 김용호의 협작 공천에 의해서, 이적 공천에 의해서 홍준표는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밖에 없었고 무소속으로 당선됐습니다. 근데 이때 당선된 소감으로 당의 재건을 약속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얘기가 오늘날 대한민국에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보세요. 4월 16일 홍준표가 당선 확정이 된 다음에 조속히 당으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당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당대표에 욕심 없다. 이미 당대표를 2번이나 했다. 그렇기 때문에 당권을 잡을 생각은 없다. 그런데 지금 우리 당은 정체성을 잃고 잡당 정당이 돼버렸다. 홍준표가 본 당시 미래통합당, 오늘 국민의힘당은 지금 미래통합당은, 국민의힘당은 정체성을 잃었다. 완전히 잡당 정당이다. 중도 좌파 정당이 돼버렸다. 제대로 보수우파 입지를 다지는 정당으로 만들겠다. 내가 복당을 해서 보수우파 이념과 정체성을 잡고 2022년 정권을 가져올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지금 우리 당은 정체성을 잃고 잡당 정당이 돼버렸다. 2022년 정권을 가져올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하겠다. 요 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지금 홍준표를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정체성을 잃었다고 봤어요, 지금. 홍준표는 지금 국민의힘당이 정체성이 없다. 잡당 정당이다. 중도 타령하고 앉아있다. 나는 제대로 보수파 정당으로 다시 만들겠다. 보수파 이념과 정체성을 다시 다잡고 그 힘으로 정권을 가져올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얘기를 굉장히 싫어할 만한 사람들은 좌파, 기회주의, 내가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홍준표를 싫어할 겁니다. 그 사람들은요, 오늘날 국민의힘당에 만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홍준표가 볼 때는, 우파 국민들이 볼 때는 완전히 국민의힘당이 중도좌파 정당에다가 정체성도 없고 뭘 하겠다는 정당인지도 모르겠고 완전히 잡당 정당이 되어버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무소속 당선자들 복당을 막고 있는 그 사람들은 지금 이 국민의힘당에 만족을 하는 겁니다. 아, 괜찮아. 지금 너무 기존엔 너무 우리가 오른쪽이었어. 너무 수구였어. 너무 보수파만 생각했어. 그거 아니야. 우리는 국민들을 향해 가야 돼. 중도로 가야 돼. 중도층을 잡아야 돼. 우리도 따뜻한 보수, 개혁 보수, 이따위 소리 하는 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에 국민의힘당에서 이 무소속 복당파들을 막고 있는 사람, 특히 홍준표의 복당을 막고 있는 거다. 그래서 사실 홍준표가 복당이 된다는 것의 의미는 이제 이 당이, 국민의힘당이 다시 제대로 된 우파 정당, 정체성을 찾고 보수파 이념을 다시 확실히 다잡게 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홍준표라는 정치인이 갖는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홍준표가 복당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다시 이 보수우파 정당이었던 국민의힘당은 다시 자유의 날개를 달고 오른쪽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래도 홍준표를 지지하는 국민들은 빨리 홍준표가 복당을 해서 이런 잡당 정당이 되어버린,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 정당이 다시 제대로 된 우파 국민들이 믿고 지지할 수 있는 이념이 확실한, 정책이 확실한, 방향이 확실한 우파 정당으로 다시 자리매김해라,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 복당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당내에서 일부 나오고 있다. 홍준표의 친정 복귀도 관심을 받고 있지만 결과는 단언하기 어렵다.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잘못된, 이념이 아예 없는,
기회주의적인 생각만 있고 약간 정치를 국민들을 이끄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권력을 얻는 걸로만 생각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도 있는 겁니다. 정치인 홍준표의 복당은 한 명의 국회의원이 추가되는 의미를 넘어선다. 가장 최근 대선에서 후보로 뽑혀선 인물의 귀환이다. 현재 국민의힘을 이끌고 있는 지도부 라인의 속내는 복잡할 수밖에 없다. 자기들이 대통령 후보를 만들고 싶은데 홍준표가 복당하게 된다고 하면 확실한 대권 후보가 만들어지니까 요거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런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속이 복잡하다는 겁니다. 네, 율TV님, 홍준표는 본인이 무슨 개파라고 말한 적도 그렇게 판단될 만한 행동도 한 번을 한 적이 없음. 주변이나 언론에서 무슨 개파 떠들었을 뿐 홍준표는 아주 단순하지만 어렵고 넓지만 힘든 길을 가는 겁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대의가 옳다면 좋은 사람들이 알아서 본인 주변으로 와서 같이 걸을 거라 믿는 게 홍준표란 사람인, 홍준표는 아주 단순하지만 어렵고 넓지만 힘든 길을 가고 있다. 자신이 생각하는 대의가 옳다면 좋은 사람들이 알아서 본인 주변으로 와서 같이 걸어갈 것이다. 같이 나와 함께 해줄 것이다. 그게 일종의 개파가 될 것이다. 라고 홍준표가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표현입니다. 맞습니다. 홍준표는 그래서 조금 이거는 뭐 정치적으로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자기 주변 사람들을 그래서 잘 안 챙겨줘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좀 단점 같지만 이게 그래서 또 홍준표인 겁니다. 네, 북진님, 비록 텅 빈 광장에서 나홀로 부르는 노래로 시작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노래가 되고 전 국민이 다 부르는 노래가 될 때까지 나는 부르고 또 부를 것이다. 홍준표의 노래. 네, 슈퍼챗 감사합니다. 홍준표가 본인의 페이스북에도 본인의 책에도 이런 걸 썼었죠. 지금 율TV님이 하신 말씀과 북진님이 하신 말씀이 일맥상통합니다. 네, 토니님 오셨네요. 백마님, 네, 반갑습니다. 체리님 반갑습니다. 이번희님, 대통되면 빚이 없으니 적폐도 없을 듯. 네, 슈퍼챗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뭐 개인 정치인들과 다 친한 건 아닙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겪어본 그 어떤 정치인보다 애국심 투철하고 자기 생각 확고한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쩌든지 간에 자신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정치인이 몇 명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홍준표인 겁니다. 홍준표 관련주가 있습니다. 홍준표 관련주. 새우 글로벌이라는 홍준표 관련주가 있어요. 기대감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이게 그 새우 글로벌의 로고입니다. 새우 글로벌이 홍준표 관련주로 알려지면서 상승세다. 18일 오전 새우 글로벌은 전 거래일보다 쭉 올라가고 있다. 뭐 말하자면 이런 거죠. 밀양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새우 글로벌은 홍준표 의원이 밀양 신공항을 추진할 경우 토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어서 홍준표 관련주로 불린다. 새우 글로벌은 밀양 하남읍에 7,159제곱미터 규모의 영남지사를 두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구글에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지금 새우 글로벌의 주가가 어떻게 가고 있나. 보세요. 새우 글로벌. 최근 1개월, 한 요쯤부터 쭉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최근 5일, 15일, 16일, 17일, 18일부터 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17일부터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다가 18일부터 급증을 합니다. 급증하다가 잠깐 조정을 했다가 다시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입니다. 이게 9월 18일이네요. 1일.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한 달 전에 1,800원이었는데, 오늘 지금 2,925원까지 올랐습니다. 1,800원에서 1,000원 넘게 올랐습니다. 엄청 올랐죠? 홍준표 관련주라고는 새우 글로벌의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
여러분, 생각보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들은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이명박이 4대 강공사에 대한 그 공약을 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명박 관련 주가 있었고, 이명박 관련 동네가 있었대요. 그래서 어떤 부자들이 이명박이 대통령이 될 것 같으니까 4대 강공사 할 그 주변의 땅을 미리 다 계약을 걸어놨대요. 계약금을 걸어놓은 거예요. 아예 산 건 아니고.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면은 4대 강공사를 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4대 강공사를 할 그 지역의 땅을 미리 쫙 봐놓고 계약금까지 걸어놨다. 그리고 당선 확정되자마자 바로 매입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래서 돈 버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몰라. 예를 들어서 A 아니면 B가 될 테니까 A가 대통령이 될 때는 여기에 투자하면 되고 B가 대통령이 될 때는 여기에 투자하면 돼 라고 하면은 둘 다 걸어놔요. 둘 중에 한 사람이 될 거니까. 그래서 계약금만 걸어놔. 혹시나 안 되면 둘 다 걸어놨다가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여기에 계약을 하고 여기는 계약금을 그냥 물어주고 던지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요거를 던지고 요거를 매입하면 되고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합니다. 뭐 우리 같은 서민들이 할 일은 없겠지만 이렇게도 돈들을 벌더라. 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